이거는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현대의학이 치료를 해오다가 점점 보니까 혈압이 150이면 고혈압이고 뭐 140까지는 괜찮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금을 거놓고 학생들이 외우고 140 나오면 아 괜찮아요. 150이면 조금 높아요.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의사들이 대하다가 10년, 20년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응급실로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병을 이렇게 딱 클리어 커트하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나눌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140인데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139인데도 안 괜찮은가, 이런 세부적인 연구를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혈압도 조금 높고, 많이 높지도 않아요. 정상에서 약간 상위하는, 그 다음에 혈당도 아주 약간 높고, 그 다음에 복부도 아주 뚱뚱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아주 조금 높고,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은 다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100이면 100 의사들이 다 그렇게 안심을 시켰던 분들이 그거를 합쳐서 봤더니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것도 더 많이 자주 일어나니까는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이걸 하나의 질병으로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최근의 현대의학의 이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으로는 이 식사를 우리가 하면 인슐린이 나오고, 포도당이 이제 모든 음식은 뭐 종류에 상관없이 포도당으로 다 돼가지고 세포로 이동해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쓸 만큼만 먹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남는 게. 모든 만병의 근원은 이 남는 거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간이나 근육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나이 들으면 자꾸 성인병이 오느냐? 근육이 좋아져요, 약해져요? 근육이 볼륨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물론 뭐 술을 안 하다 하더라도 간 기능도 떨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먹느냐.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너무 혈당이 높은 음식을 자꾸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인슐린에, 그러니까 췌장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은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간이나 근육에 가야지 이게 다시 필요할 때 쉽게 포도당으로 이 환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로 간단 말이에요. 직접 여기가 비어 있어도 심지어 그게 문제고, 지방세포가 바로 뭐냐면 복부비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부, 즉 복부비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베둘레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내장에 쌓여 있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찍는 사진도 보셨죠? 그래서 그 내장의 비만이, 그러니까 내장의 지방이 바로 복부비만의 근원인데, 거기에 이제 이 잉여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서 뭐 아직도 배 좀 나왔다, 거기까지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복부 지방에서는 지방산이라는 게 유래가 돼요. 지방산. 산이라는 건 썩 안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지방산은 이게 나오면은 어디로 가냐면 근육 간에 가가지고 더 이상의 포도당이 이리 오는 것도 방해할 뿐더러 인슐린이 작용이 잘 안 돼요. 인슐린은 더 높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도 인슐린에 약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먹어도, 심지어는 덜 먹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당뇨, 성인 당뇨에 걸린 분들이 밥을 진짜 조금씩 먹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혈당이 그래도 계속 증가되면 지방산이 이제는 이 근육간에만 가는 게 아니고 혈관에까지 퍼져가지고요. 동맥경화가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방산이라는 게 피를 아주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피가 잘 굳어요. 그래서 피가 굳는다는 얘기는 피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피떡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조금 무리해서 이제 탈수가 됐다든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뭐 심지어 감기에 걸려서 이 뭔가 체온이 약간 증가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 피떡이 생겨서 그냥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갑자기 오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고요.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적게 먹는 대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중단하고 수락을 들 만큼 아주 규칙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은 저녁 식사 후 밤잠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낮보다 밤에 먹는 것이 살이 더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일본에서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야식을 거의 먹지 않는 정상생활 학생들과 야식을 주 3회 이상 먹는 야간생활 학생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것이다. 가네코 타카시 교수는 3주간 걸쳐 두 그룹의 호르몬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혈당과 그것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분비에서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야식을 즐기는 학생들은 정상 생활 습관을 가진 학생들보다 밤 시간대 혈당이 높아져 있었다. 문제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 분비량 역시 높아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즉,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 혹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체내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서 몸 전체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내로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분비된 인슐린은 혈관을 따라 포도당을 간과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간은 내장과 간에 그대로 축적되고 그것은 비만으로 이어진다. 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수많은 질병으로 이어진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심혈관 질환까지 일으켜 생명까지 위협한다. 예,
마이크를 다시 조금 줄여주시죠. 어떻게 제가 설명드린 걸 또 여기서 다시 보신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야식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살찌는 거는 유전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얘란 소리 하나도 안 들린 거 보니까 다. 예. 지방은 그 출처에 상관없이 살 빼는 데는 적이다. 좋은 지방을 먹어야지만 두뇌 활동도 되고요. 오히려 좋은 지방을 먹어야 나쁜 지방이 밀려나갑니다.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근육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냥 막 이 바디빌더들이 프로테인 가루를 사다 먹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우리는 먹는 게 지방을 먹으면 팻이 되고 탄수화물 먹으면 팻이 안 되고 근육이 생기려면 단백질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유치원생들의 그런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걸 또 이용해서 선전들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분의 양이 똑같다면 과일에 있는 당분하고 쌀밥의 당분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아요? 틀리죠? 예, 그건 지대하게 틀립니다. 뱃살을 빼는 거는 민몸 1kg 뺄 수 있다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뱃살은 여기서 말하는 건 배 근육을 강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내장 지방.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먹는 거에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씹는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죠? 씹는 횟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제 먹느냐. 지금 조마켓에서 보시다시피 해가 진 다음에 먹는 거는 100% 베스트달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그걸 모르고 심지어는 당뇨 환자들 교육할 때 혈당 떨어질까봐 자기 전에 조금 먹고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죠.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총 칼로리가 혈당을 좌우한다, 몸무게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칼로리 보고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 칼로리는 지금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거예요. 그 식품, 이 푸드 인더스트리에서. 그러니까 칼로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살 빼는 법은 결론적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절대로 밤에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오래 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운동한다는 게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관념인데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가 이 과식의 주범이거든요. 가장 흔한. 그래서 운동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육의 볼륨을 유지함으로써 어떻게 돼? 과다하게 먹은 걸 근육에서 커버할 수 있게. 근육의 양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공 음식 이런 거는 피하자.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살인마, 고혈압. 한국인의 혈압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시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고혈압 환자 3분의 1, 전 고혈압대. 그러니까 고혈압 진단은 안 받았지만 거의 고혈압에 육박하고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치료율도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절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고혈압 환자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3분의 1밖에 혈압 190, 140에 190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한 번도 밑으로 내려오질 못해요. 뭘 하는지, 약을 먹는지, 운동요법을 하는지, 다이어트를 하는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가 이거는 고혈압 학회에서 이걸 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분의 1밖에 조절을 못한다. 수치적으로 봐서 치료는커녕 조절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에 의해서 오는 거는 저런 식으로 심장 마비도 오고 그다음에 중풍도 뇌졸중도 오고요. 그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관의 이 탄성이 줄어들고요. 이 안에 이런 그 찌꺼기들이 끼면서 그게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중요한 장기인 뇌나 심장에 갔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은 여기 유명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의학 잡지인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나이에 따라서 이 심장 마비로 죽을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이 수축기 혈압,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각각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하게 10배 가까이씩 이렇게 증가시켜요. 그런 확률을.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보다시피 아주 일직선을 그리잖아요. 뭐 들쭉날쭉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래서 굉장히 직접 관련이 돼 있다. 심장마비와 혈압은. 똑같은 연구에서 뇌졸중도 마찬가지예요. 뇌졸중도 혈압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고혈압은 유전이 된다? 예, 고혈압은 옛날엔 유전된다고 생각했는데 유전이 아니고 후천적인 거죠, 대부분. 고혈압의 2인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형질의 2인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우리 아들이나 애들을 보면 엄마한테서 받은 형질이 있고 저한테서 받은 형질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되면은 좋은 쪽으로 잘 가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나쁜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형질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그게 당연히 유전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고혈압을 이건 유전의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건 큰 오해죠. 혈압은 하루 종일 일정해요? 예, 들쭉날쭉하죠.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한 번 잰 거 가지고 괜찮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정확할까요? 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재면 긴장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정확하지 않다. 그나마 또 한 번 재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혈압은 그 집에서 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혈압으로 진단되면 바로 약을 먹어야 되나요? 물론 안 먹죠. 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의사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는데 3개월 뒤에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못 알고 하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그거를 제대로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도 심지어 보면 15분 안에 어떻게 저걸 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고혈압을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오해 때문에 약을 써야 될 환자들이 시작을 안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그렇죠. 안 고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믿고 의사도 약을 믿고 환자도 약을 믿고 약만 가지고 하니까 혈압이 생긴 근본 원인을 안 고치니까 혈압이 좋아질 리가 없죠. 고혈압 약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압을 떨추는 거예요. 그냥 혈관을 확산시킨다든지 심장을 좀 살살 뛰게 한다든지 해서 혈압만 낮추는 게 목적이지 고혈압이 온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치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약들은 더 악화시키는 약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고혈압의 가장 큰 적이 이 살이라고 했잖아요. 살만 빼면 혈압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운동해서 좀 하시라고 그러면 심장마비 걸릴까봐 못한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오래된 고혈압 환자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들이 심전도라든지 간단히 체크를 하고 운동에 안전한지는 확인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무조건 다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어폐가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개념은 저혈압. 아이 선생님 저는 저혈압이에요. 이게 뭐 저혈압인데 알고 보니까 저혈압이 더 나쁜 거라면서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혈압이 고혈압이 된다. 뭐 이런 저혈압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없고 혈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뭐 치료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탈수가 돼가지고 혈압이 떨어진 그런 병적인 일시적인 원인이 아닌 이상 혈압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다고 해서 혈압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오해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한고혈압협회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체중 감량하면은 10kg 빼는데 수축기 혈압이 한 1kg당 1 내지 2 떨어져요. 혈압이. 내가 10kg 빼면 10 이상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건강식을 먹는 건데 그것도 혈압 떨어뜨리고 아주 중요한 건 저염식. 여기 있는 건 100% 혈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고혈압 환자의 아마 제 생각에는 70, 80%는 다 고쳐지지 않나 싶어요. 저것만 제대로 해도. 근데 저거는 안 하고 자꾸 약에만 의존하고 절대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저염식 이거 고치는 분 그렇게 못 봤어요. 차라리 혈압약을 먹고 말지. 그러니까 안 고쳐요. 내 맛있는 거 먹고 한평생 살다 죽지 뭐까지 저거 짜게 싱겁게 먹어가지고 내가 무슨 평생 살 일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면 좋은데 중풍이 오거나 해서 뭐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해서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저염식을 제가 자꾸 강조하면서 저 스스로 안 짜게 먹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 교회에서 주는 음식도 짜서 저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은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간을 하는 이유는 주부들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유예요. 맛 때문에. 그 맛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적응이 된 거지 그 맛이라는 게 시끄럽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야채 센 거 한번 씹어서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거는 질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저염식 같은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고혈압의 치료는 이런. 그다음에 약에 관해서는 우리가 혈압이 높으면 약은 일단 시작해서 급한 불은 끄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중풍이라든지 심장마비는 예방해놓고 자기가 할 건 해야죠.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3개월. 그래서 3개월을 드리는데 그동안 3개월 해서 혈압이 떨어지면 당연히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혈압약은 나빠. 뭐 이거는 어때? 뭐 이렇게 아주 이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게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뭐였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복습이지만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이제가 20살 몸무게는 125kg. 한눈에 봐도 초고도 비만이다. 여기저기 불어난 살들은 작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준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진땀을 빼야 하는 그. 중3 정도 때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계속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때마침 주방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큰 그릇에 물을 받아먹는 진수씨. 자꾸만 목마름을 고심하는 건 얼마 전 진단받은 당뇨병 때문이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진수씨에게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채소는 거의 먹지 않고
고열량의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는 진수씨. 식사를 마치자마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게임 삼매경에 빠진다. 이런 생활이 늘 반복되는 일과다. 심각하다고도 막 하긴 하는데 또 뭐 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욕을 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저녁을 먹은 지 2시간이 채 안 됐지만 야식의 유혹을 참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피자와 치킨은 진수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진수씨. 이런 식습관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직은 무엇보다 먹고 싶은 게 우선이다.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사이 피자 2판과 치킨 2마리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다. 진수씨는 아직 당뇨병을 심각한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0살의 소희씨는 매일 아침 극심한 피로감에 혼자 일어나는 일조차 쉽지 않다. 9년 전 21살의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어 무심코 넘겼다는 소희씨. 그녀는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 당뇨병은 30살 소희씨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그때 기억하기 싫어요. 지금 혼자 너무 싶어요.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저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두 극단적인 젊은이들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진단이 됐고 저렇게 치료를 했으니까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만 젊었을 때 저런 당뇨 환자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옛날에는 노인들만 있었거든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젊어서 시작된 당뇨는 아무리 치료 잘해도 지금 나옵니다만 아무리 치료 잘해도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엄마들은 잘 없지만 자식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건강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특히 캐나다에서 뭐 한국이라면 교육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거. 그래서 왜 제가 그 당뇨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고 이거를 그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을 읽어보면서 왜 과연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 병을 모를까? 그래서 사실은 저 책을 쓴 키에르케고르는 종교 철학자인데 저 사람이 저 책을 쓸 때 아이디어는 성경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한 데서 이제 반대로 따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써 희망을 갖고 결국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 소재라면은 여기에서의 그 죽을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떤 그 한 개인의 병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봤을 때 우리 인류의 한계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잘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 있고 결국은 인류는 그래서 죽는 거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인류의 미래는 죽음밖에 없다. 라는 게 저 책을 요약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의 3가지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절망 속에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 그냥 망가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전히 자포자기형, 응? 그다음에 이 자만형. 응?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젊은이들은 아마 자기가 젊다고 해서 그냥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30살 나이에 그냥 거의 미래가 없이 보이는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젊은 여자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당뇨라는 병은 너무나도 저기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아서 자, 당뇨병은 유전된다.
지금 제가 드린 세 질문의 첫지 꼭 유전에 관한 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은 유전으로 돌리는 거 있었어요. 실제로 의사들도 유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당뇨가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사람이 당뇨 걸렸는 걸 보면 나머지 쌍둥이 다른 자매나 형제도 당뇨 걸릴 확률이 꽤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전형 일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나 부모가 당뇨면 자식이 당뇨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의사를 만나면 항상 패밀리 히스토리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 당뇨 걸린 분 있냐, 뭐 심장마비, 중풍 걸린 분 있냐. 꼭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이 위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면 당뇨 안 걸려요? 절대 아니죠. 그런 게 있으면 당뇨 꼭 걸려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이지 유전하고 전혀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질은 가지고 있되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기 전에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질은 달라진다. 당뇨는 불치병입니까? 아니라고들 하시는데 자신은 없으시네요. 당뇨 나는 걸 못 보셨으니까. 예. 당뇨는 현대의학에선 불치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불치병인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죠.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겨요? 아니에요. 2형 당뇨, 모든 대부분의 성인들은 당뇨에 인슐린이 너무 많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날 제가 지도를 보니까 세계가 막 적화 통일돼 가고 있었잖아요. 당뇨로. 이제 아프리카 쪽은 못 사는 데 빼놓고는 다 당뇨 환자들이 넘치고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항상 높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플 것 같죠? 항상 배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렙틴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당뇨 환자들은 그게 작용을 잘 못해서 먹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만족감이 없어요. 참 그러니 얼마나 본인들은 괴롭겠습니까? 그죠? 단 거라고 해서 다 안 좋고 짠 거는 괜찮다. 당뇨에서 단 것과는 그건 또 이 아주 유치원적인 생각이고, 혈당 지수가 높은 건 먹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좀 이따 나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다음에 짠 거는 왜 안 좋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이 하나 흡수될 때 당을 하나 끌고 들어가요. 당이 하나 들어가고 싶으면 소금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짠 거 하나도 안 먹으면 아무리 설탕 많이 먹어도 당 안 올라가게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예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짠 것과 당뇨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확실히. 음식 중에 그러면 단백질, 지방하고는 관련 없고 오로지 탄수화물만 관련이 있어요? 당하고 혈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혈당을 잘 유지하면 그래도 합병증이 필수적으로 옵니까? 혈당을 뭐 의사들이 원하는 레벨로 6 이하로 딱 평생을 살았어요. 당뇨 환자. 그러면 합병증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안 와야 되는데 옵니다. 그래서 당뇨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5 이하로, 6 이하로 계속 낮추고 있으면 그건 치료된 거잖아요. 고혈압 환자가 130 미만으로 계속 유지하고 살아왔다면 치료됐다고 봐요? 약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혈압은 그 정도로 간단할 수 있지만 당뇨는 당이 6 이하로 평생을 유지했어도 합병증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 있어서 당뇨의 치료 목적은 혈당을 정상 범위로 아이디얼리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당뇨로부터 오는 실명, 이 콩팥 망가지는 거, 그다음에 심장마비 이런 그 중풍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리 썩어가는 거 이런 거요, 그죠? 이거밖에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것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백미 먹지 말고 인공과당 먹지 말고,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자연 음식 그대로